최근 영국의 새로운 양육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양식 육아법에 따라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전통이 강했던 영국에 이른바 포대기 바람이 불고 있다. 아이와 함께 자고 안아주고 포대기로 업으며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 No, it feels nice. Nice to have skin contact. 엄마의 품이 아이를 더 잘 성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How much you nurture your child actually changes their physiology and the way their brain grows.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3살 아이의 뇌와 학대받고 방치당한 3살 아이의 뇌를 비교했을 때 그 크기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2, 3세 때는 감정의 뇌가 일생 가운데 가장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 시기에 부모의 사랑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그 감정의 뇌는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감정적인 충족감을 못 느끼는 아이가 되겠죠.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3살까지 아이와 부모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두뇌 체계와 호르몬을 결정한다. 3살까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출근 전쟁이 시작되는 오전 8시 반.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도 시작된다.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9명은 매일 아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향한다. 19개월 시우도 마찬가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시원은 9시쯤 갔다가 저녁에 한 7시 거의 10시간. 오랫동안 있네요. 네, 거의 종일반이죠. 어린이집에서 옹알이를 시작하고 걸음마를 배운 시우는 안녕하세요. 띠도 엄마랑 걸어왔어? 네. 아침마다 기분 좋게 어린이집에 온다. 놀렸다고 그러는구나. 17개월 동안 시우를 돌봐준 보육교사는 제2의 엄마.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잘 적응한 시우는 하루 종일 보채지도 떼쓰지도 않고 잘 보낸다. 그렇다면 엄마는 시우와 떨어져 지내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네, 아기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크니까 오히려 어린이집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엄마도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아기도 다양한 놀이거리랑 뭐 그 또래 누나들이나 형아들이나 뭐 또래들이나 이렇게 같이 놀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과연 3살이 채 안 된 영유아들이 엄마와 떨어져 또래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지난 2012년 정부가 실시한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78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의 정신건강을 검진한 결과 3살까지의 영유아 187명 중 75명이 불안정한 정서를 보였다. 그리고 3살 이후에는 문제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3살까지의 영유아가 유난히 사회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안정한 정서 행동 문제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너무 이른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장시간 외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같이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데서 오는 어떤 긴장감, 그 다음에 낯설음, 불편감 이런 거에서 유발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에 검진을 받았던 한 아이를 찾았다.
검진 당시 3살이었던 가연이. 가연이는 어린이집에 찾아온 낯선 검사자를 보고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다 급기야 눈썹까지 뽑았다. 선생님 목마르네. 그런데 이틀 뒤 낯선 장소에서 같은 검사를 실시했을 때 가연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등 뒤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연이의 표정은 한결 밝았고 검사자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불안정한 정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 20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9명의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그 문제 행동들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주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세 이전에 아기들은 엄마가 옆에 있다는 그 환경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엄마의 존재가 아이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부터 이 거미를 7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과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검사 대상자는 19개월 된 시우. 낯선 검사자와 금세 친숙해진 시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잘 논다. 아이가 마음 놓고 놀이에 빠져들었을 때 검사자가 느닷없이 거미를 던져 놀라게 한다. 놀란 시우는 곧장 엄마에게로 향한다. 일단 엄마에게 안긴 시우는 연신 거미에 대해 묻고 탐색한다. 두 번째 검사자는 25개월 준혁이. 거미를 보고 놀란 준혁이 역시 엄마 곁으로 달려간다. 거미 무서워. 무서워. 22개월 된 여자아이 윤서는 어떨까?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더니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는 엄마가 아닌 문 쪽으로 가서 나가겠다고 보챈다. (21개월) 된 정연이는 거미를 보고 표정이 굳어질 뿐 엄마를 찾지 않았다. 20개월 아이니와 22개월 경민이, 18개월 대원이 역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7명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님과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유 아이들은 이런 거미 검사에서 굉장히 놀라고 그것을 진정하기 위해서 양육자를 쳐다보거나 다가가거나 그래서 양육자의 어떤 위로를 받아가면서 정서 조절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경우는 이런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그 정서 조절력이 굉장히 취약하거나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양육자를 그 정서 조절을 되돌리는 그러니까 좋은 정서로 되돌리는 어떤 그런 대행자로서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7명의 아이들 중 5명의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미를 보고도 엄마에게 가지 않았던 7명 중에 1명. 21개월 정연이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 표현력이 7명의 아이들 중 가장 부족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놀랐을 때도 엄마를 찾거나 울지 않고 놀란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울음이라든가
놀아달라는 신호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찾는 그런 신호들을 보였을 텐데 그런 매 순간의 신호들이 매 순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반응을 제때제때 안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보내는 신호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런 신호들을 많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아직 말이 서툰 21개월 정연이. 정연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 둘, 셋, 깎고. 매일 정연이와 30분 이상 놀아준다는 엄마는 정연이의 속마음을 알고 있을까? 언니야. 언니. 할미. 글쎄 혼자 하다가 껴들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엄마. 결국 아이와 노는 모습을 아빠가 촬영해서 화면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육아 상담 첫날. 먼저 아빠가 찍은 영상을 본다. 엄마와 함께 노래에 맞춰 흥겹게 율동하던 정연이. 언니가 들어오자 율동을 멈추고 딴청을 피운다. 흔히 반복되던 일상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아주 짧은 찰나인데 엄마가 못 봤잖아요. 가지러 가니까 그 다음에 아빠를 봐요. 엄마의 관심이 언니를 향하자 정연이는 촬영 중인 아빠를 쳐다보지만 아빠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얘는 계속 신호를 보는 거예요. 계속.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쳐다보고 놀자 그러고 엄마 안 되면 아빠 쳐다보고 그 다음 엄마 뭐 하면 나.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계속. 이번엔 엄마가 찍은 영상을 볼 차례. 아빠 이렇게 해줄게. 아빠와 정연이가 휴대폰 영상을 보며 놀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 한다. 자기가 들고 싶은가 봐. 휴대전화를 받아든 정연이 신났다. 이 부분.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걸 보고 엄마가 자기가 들고 싶은가 봐. 네. 그게 민감성이에요, 어머니. 어린애한테 부모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해도 그걸 알아채서 해주는 믿을 만한 사람. 어렸을 때 내가 뭘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 부모인데 부모가 뭘 탁탁탁 해줘서 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요. 항상 쫓아다니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잘하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돼요. 아까 엄마 놀이를 먼저 하셨어요?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 부모와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그전에도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정연이의 감정에 대한 관심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되게 또 본능적으로 또 느껴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에서의 걔 감정의 그런 순간순간 변하는 그 감정들을 잘 캐치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특히 3살 이전까지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이는 태어날 때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돼 있다. 가닥가닥 떨어져 있는 2천억 개의 뇌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가 완성된다. 태어난 후 3년 동안 아이는 급속도로 자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엄마의 수면 습관, 엄마가 아이를 식이 연습시키는 과정, 식사에 대한 어떤
규칙성과 주기성 이런 것들이 다 그 36개월 동안에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뇌의 회로나 뇌의 신경들은 잘 살려서 발전시키고 거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거든요. 뇌가 말랑말랑한 3살까지 성인 뇌의 80%까지 성장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열리는 뇌가 감정을 감지하는 정서의 뇌다. 0세부터 영유아 1세 또 1세에서 4세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특히 부모가 그 아이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의 신뢰감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사랑관계, 어떤 모든 기본적인 감성이 그때 다 형성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살까지 아이는 인생을 위한 기초공사를 마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양육 성향이 자녀 두뇌의 크기까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뇌는 상반된 환경에서 자란 3살 유아의 뇌다. But these are larger than a normal ventricle would be, suggesting there's been atrophy or failure of the brain to grow and develop.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된 반면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빛깔을 띠고 있다. 뇌의 해마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크다. Larger your hippocampus is, you tend to cope adaptively with stress. More, you tend to have better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ing. So that's why we think this is an important finding. 연구팀은 또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도 더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For why high parental nurturance is protective and is good for the hippocampal development. 부모의 양육에 따라 스트레스의 양이 달라진다는 결과는 캘리포니아대 신경학과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미쥐에게서 새끼쥐들을 떼어놓았다가 되돌려놓자 어미는 보다 집중적으로 새끼들을 보살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영유아기에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어미쥐가 새끼쥐를 집중적으로 돌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감소하도록 신경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영유아기 뇌의 중요한 감정 체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So the results were really interesting. What we found is that when we gave pups for 1 week recurrent bursts of maternal care, because again, as the pups came back to the mothers gave them pretty intensive care. What happened was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wiring of brain cells, of neurons, in a stress-sensitive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hypothalamus. And what we found is that the wiring to stress-sensitive neurons, brain cells, in the hypothalamus was reduced. 그렇다면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 60년대 후반 차우셰스쿠 정권 당시 루마니아에서 벌어졌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 낙태와 피임을 금지시켰던 차우셰스쿠는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의 타가시설에서 키우게 했다. 1989년 차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진 뒤 타가시설이 공개됐을 때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더뎠고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The children who came from the Romanian institutions showed smaller head circumferences even at 6 and at age 11 and at age 15. So head circumference was one of the physical measures that remained substantially smaller than our comparison children. And we can come back to that in a minute because that has implications potentially for differences in the brain. So we found a remarkable degree of catch-up, recovery,
but for a substantial minority of children, there were persistent effects. 영유아기의 경험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표됐다. 영국의 테리 모핏 교수와 미국 듀크대의 공동 연구팀은 35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3살의 자제력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1972년에서 73년 4월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1000명의 아이들을 13차례에 걸쳐 본인과 주변인을 인터뷰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그리고 2년 전 13번째 인터뷰를 마쳤다. 당시 고혈압과 당뇨, 알코올 중독과 비만이었던 38살의 사례자는 18살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부모로부터는 화를 자주 내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9살 때는 게임을 할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짜증내는 소년이었으며 첫 인터뷰를 했던 3살 당시에는 우유를 빨리 먹지 못하면 떼를 쓰는 자제력이 낮은 아이였다. 세 살에 형성된 자제력이 38살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 연구팀은 영유아기의 자제력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이 유혹에 쉽게 빠져 건강이 좋지 않고 가난하며 범죄자로 기소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Once we saw that self-control in early life was so important for later life. 그렇다면 영유아기의 자제력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생후 2년 동안 아이의 이마엽에서는 중요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마엽은 격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부위는 부모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통하여 발달한다. And we've also learned that one of the things that changes it most is the quality of parental-child interaction. So good quality parenting, warm, close, nurturing parenting can bring out the self-control in a child.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할로의 원숭이 실험과 영국의 심리학자 볼비의 애착 이론 외에도 다양한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그리고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며 뇌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태어나 3살까지는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최근 영국에서는 3살 이전의 자녀에게 집중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유모차 대신 포대기를 선택한 부모들. 2, 3년 전부터 젊은 엄마들 사이에 포대기가 유행하고 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이들은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시로 안아주고 달래준다. 아기가 포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포대기가 밀착되는 느낌이 자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포대기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을 형성해주는 정서의 끈이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등에 없는 포대기다. 아기는 따스한 등에 엎인 상태로 언제나 체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Well, it started, it was the only way he would sleep for the first 5 months of his life.
It's very practical. So we just bike everywhere, and then when we're walking. 엄마와 아이가 직접 살을 맞대는 포대기는 엄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아이에게 직접 전달한다. He spends a lot of time in chairs and bouncers, and I just don't feel that I have him near me enough. So I think it's very nice to wear your baby and be able to have them close to you. And it gives a connection between you and them as well. So for a dad, I think it's especially good to get that connection between baby and dad. And when they're making noise as well, and they're responding to your voice, they're responding to your breathing and to your heartbeat as well. So you can really feel that, and you feel them responding as well. Yeah. 포대기는 지속적인 신체 접촉 외에도 부모와 아이가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해준다. If you're carrying a baby and they're at the same level as other adults will talk to them much more than if they're in a buggy, in a car seat, somewhere on a different level. So I think you end up talking more, communicating more. 1990년대 초부터 이른바 독립심을 키워준다는 양육 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해법이 애착육아다. 영국 애착육아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미셸. Hi, how are you? Yeah, I'm Sue. We come from South Korean TV. Oh, hello. 아이가 원할 때마다 먹이고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애착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본능적 직감이다. The child is so great at perceiving, and the child will know. The child always knows. And this is the thing that I just didn't understand before, that the child's instincts are perfect and to be trusted. And so really we're there to guide that and to protect that as well. 애착육아 단체는 3년 만에 11,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 So the image a couple of years ago was that this was very alternative and a little bit wacky. 회원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모임도 활발해졌다. 오늘 방문한 조아는 3년 전에 첫 인연을 맺은 회원이다.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딸에게도 애착육아를 실천하기 위해 미셸을 찾았다. You get the sleeping bag, so that's great for night time. So if Olive's in bed with you, she can wear. You get lots of our attachments. 미셸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총 21가지의 물품이 들어있는 이 상자는 이른바 스타트 박스. 애착육아를 실천하려는 회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Have to get a certain amount of sleep, and you feed them at a certain time, and they must be asleep at a certain time, and that's the only way you can function as an adult. 애착육아를 실천하면서 엄격했던 육아 원칙도 바뀌기 시작했다. Come on, then. That's it. 아들 핀을 낳고부터 조아는 직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3살이 될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하며 아이를 돌봤다. 자연스럽게 엄마 젖을 뗀 핀은 3살이 되면서 스스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딸을 위한 3년간의 육아 기간이 끝나면 조아는 다시 직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회성이 자라기 시작하는 3세부터는 엄마보다 유치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 규모에 맞춰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I'm not unsympathetic to people who need to work into the economic pressures. I mean, I really understand that. But you make decisions, and sometimes you make sacrifices. And for my family, I've made the sacrifice of not providing another wage in order to be there
and provide them with the maximum that I can in terms of consistent care for these early years of their life, because I believe they're very important years. Yeah. Oh wow. Yeah. 주아는 수시로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위가 작은 아이를 위해 자주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다. But I've just had this habit of having scarves so I can hide what I'm doing. It just makes it easier because I feed her anytime, any place. 아이의 생체 리듬을 고스란히 느끼며 온종일 함께 지내다 보니 아이의 작은 몸짓이나 울음, 옹알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판단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됐다. Well, you don't. For attachment parenting, you don't actually have to share the same physical bed, but we do. But it just makes it easier to respond to her in the middle of the night quickly. Because we're all in bed together. As soon as Olive wakes for a feed, Joe's there. So she never cries. She doesn't cry. Oh, okay. 애착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다. 엄마가 아이와 집중할 수 있도록 아빠는 살림을 돕고 큰아이와 함께 신체 놀이를 하며 부부간의 역할을 분담한다. Well, I think these are the early years are the building blocks of their life. If Joe's out working and earning money, you can't buy what she gives them in time.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ir life now, and this is going to turn them into the people they're going to be. 아이의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마의 민감성이다. 그 능력은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How are you today? 영국에서는 지난 150년간 가정 건강 상담사 제도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살펴왔다. 신생아부터 5살 어린이까지 건강을 돌봐주는 가정 건강 상담사 제도는 아기의 면역 문제, 식습관, 수면 패턴과 성장 발달까지 모두 관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에게 조언과 지원을 해주고 있다. So he's thriving. Wow, that's Okay. really good, yeah. So whatever you're doing a great job.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Rather than having to hunt through 101 questions on the internet and getting kind of part answers and stuff, it's much nicer to have one-to-one, really.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 건강 상담사의 주요 업무가 바뀌고 있다. Hello, Sage. All right, thank you. Would you like to do Alex's? 아이의 정서 발달 문제를 도와 엄마와 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Okay, that's great. Yeah, of course. 오늘 방문한 알렉스는 생후 8개월. 엄마와 아이가 집에서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 알렉스 엄마의 최대 고민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를 배우고 싶다는 것. 그래서 가정 건강 상담사가 영화용 그림책을 준비했다. 영국 정부도 영유아기의 애착 형성이 잘 되도록 정책적으로 돕고 있다. Definitely. So if I'm happier in my emotions and I'm happy with with the service, and then I then project that onto Alex, and he's a happier baby. So I feel we have a lot of support from health, and it's very important. I feel. Fantastic. 영국에서 애착 육아가 주목받으면서 아빠들도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빠 역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양육에 참여해야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딘 뷰먼트. 그는
영국 최초로 남성 산후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아버지 출산학교를 설립했다. 아버지 출산학교는 임신과 동시에 강의가 시작된다. 딘은 남편들에게 아내와 함께 태교하는 법에서부터 뱃속의 아이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Obviously, the book goes through a lot of what we talk about today. My little boy, that's my little girl, laying on my hand at 10 days old, 6 months ago. His 6-month birthday today.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딘은 첫 아이 때는 탄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아이와 유대감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 때부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딘은 아빠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을 준비하면 엄마만큼 깊은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 So then we have the baby nice and contained. Gently rock the baby, and then we'll use white noise to calm the baby. So we'll go shh, shh, shh. 아내가 임신한 지 3개월 된 맷은 딘의 열혈 수강생이다. It's been absolutely great, and it's something that, you know, people probably don't consider very manly to come to this sort of thing, and it's quite brave and worrying when you sort of sign up to it. But now I've come, I'm really pleased I have, and I've taken a lot from it. There are better outcomes for the birth, and the childhood development is far better with an involved father. To all dads, you know, be as involved as possible, because the rewards from being an involved dad you can't put a value on. 1999년에 설립된 아버지 재단은 아빠 양육을 위해 연구와 조사,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We know that where there is poor attachment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or mothers and children don't do well, then that has an impact and a cost to the state in terms of how many people are in prison, how many children are in the social care system, and so on. So getting things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life of a new child is it's worth investing in, worth investing in hugely. Yeah. 지금 영국에서는 아버지 재단뿐 아니라 3살까지 아이와 부모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세 이전의 영유아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9년에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위였다. 2012년에는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52%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현재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보육 아동에 집에서 이제 제가 아동조차도 현재 무상 보육에 인해서 많이 그 어린이 보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나친 교육열이 꼽힌다. 의욕 과잉의 부모와 지나친 조기 교육은 영유아 사교육비 2조 7천억 원 시대를 불러오며 영유아들의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하고 있다. (3세) 때까지는 감정과 감각을 우리가 아이가 편하고 즐겁게 느껴야 되는 시기에 너무 지식 위주의 교육을 주게 되면 사랑도 결핍이 되죠. 엄마 아빠의 그러한 피부를 통한 사랑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미치게 되니까 결국은 평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거죠. (13개월부터)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다녔다는 가연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가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직장 다녔을 때는 항상 6시 반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7시에 밥을 먹었어요, 아침밥을. 네, 7시에 밥을 먹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일을 안 다니니까. 8시 10분 전, 이제서야 엄마는 아이들을 깨운다. 가연이와 애착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엄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분 좋게 아이를 깨우는 일이었다. 왜 왔어요? 놀러 왔어요. 왜요? 응? 이쁜 가연이가 있다 그래서. 목도로 안 되는데요. 응? 엄마가 곁에 없어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가연이. 2년 전엔 왜 그렇게 긴장했던 걸까? 내가 셋째를 낳으러 간 그 계기가 정말 그 엄마가 있어야, 항상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 말은 했어도 그 빈 공간이 얘한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줬던 것 같아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떨어지는 경험은 불안감을 안겨준다. 동생이 태어난 후 가연이는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눈썹을 뽑기 시작했다. 그 당시 아이가 많이 불안했고 엄마하고 어떤 애착에서 오는 불만족, 또 화, 분노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다른 식으로 표현이 안 되면서 아이가 짜증도 많았고요. 그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는 자기 몸에 털을 뽑는달지 이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났었던 거죠. 아가씨. 아가씨 아니야? 가연이가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지난 12월에 직장을 그만뒀다. 그럼 그 속은 안 신을 거야? 그래, 발 아프면 신고.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가연이의 고집이 점점 세졌기 때문이다.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작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야? 가는 날인데 안 가면 안 돼. 엄마랑 집에서도 올 거야. 그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아빠들 다 알잖아요. 애도 가는 거 먹고 살려면 남편 혼자서 안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가기 싫었다는 거 막 울고불고 막 엄마 가기 싫어. 어린이집에 딱 문 쓰잖아요. 막 도망가요. 근데 난 그 억지로 데려야 돼. 맡겼어요. 지금 보면 정말 미련스러운 거죠. 지난 2달 동안 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연이가 눈썹 뽑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정서는 얼마나 안정됐을까? 여기다가 가연이 지난번처럼 가연이 가족 한번 그려보자. 잘 그리는. 가연이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들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2달 전의 그림에 비해 체계가 잡혔다. 게다가 가족 모두 그림 속에 등장했다. 엄마가 이대로 노력을 해 나가시면 나중에는 이 중심에 자기가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자기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아직은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이미 애착의 틀이 형성된 5살 가연이와 엄마가 다시 애착 관계를 맺는데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엄마는 가연이에게 더 집중하려고 한다. 입학 전까지는 어린이집을 안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 누리 과정이나 뭐 이런 우리 아이가 그럼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가 우선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가연이랑 어떻게 놀아줄 것이며 어떻게 가연이한테 대처를 할 것이며 그게 숙제죠. 아이와의 애착 형성은 부모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한 달에 걸쳐 육아 상담을 받으며 민감성 훈련을 받은 정연이네. 어디 있을까 우리 딸. 이제 정연이 엄마 아빠는 정연이의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 와, 키티를 잡아먹을 거야. 퇴근 후 하루 1시간씩 정연이와 놀이를 하는 아빠. 정연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연기하며 아이의 관심을 끈다. 놀 때는 표정이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느낌이 좀 와요. 엄마는 이제 정연이의 눈 맞춤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정연이가 쳐다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첫째와 함께 있을 때도 반드시 정연이와 따로 눈 맞추며 놀아준다. 이거? 이거 할 거야, 멍멍 강아지? 거야, 멍멍 강아지? 응, 그래, 자. 엄마가 정연이의 속마음을 알아주니 정연이 표정이 밝아졌다. 엄마에게 건네는 말도 늘었다. 거울 한번 봐봐, 정연아. 아니면 백설공주. 엄마 아빠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뭘 필요로 하다는 거를 아빠가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뭐 그런 거? 예, 좀 제가 못 알아두면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좀 필요한 거를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은 되게 기분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제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아이가 크게 저한테 다가와주고 변해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놀라웠고 또 고마웠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3살의 행복한 기억은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다. 따뜻한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생후 3년.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If you can give your child attention for those first 1,000 days, you will help that child for the rest of their lives. 3세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사랑이 충족해야 돼요.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껏 다양한 걸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태어난 아이의 엄마의 사랑스러운 터치 하나가 그 꼬마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럼 굉장히 좀 강한 어조지만 그만큼 그 말에는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 기간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그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야 된다는 게 대과학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